피부과 전문의 이강모가 선정한 남성 만족도 1위 시술 턱제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30, 40대 남성분들이 가장 만족도가 높은 시술은 제모 레이저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털 많은 분들은 자기 삶의 질이 너무 올라갈 거예요. 둥근애가 떴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는 오늘도 맑음의 피부과 전문의 조홍기. 이강모. 김건입니다. 왁싱보다 더 저렴한 레이저 제모, 과연 의미가 있는 걸까? 레이저 제모가 어떤 부분에서 효과가 있고 또 뭐 영구 제모의 허와 실의 뭐가 있는 건지, 어떤 부작용이 있는 건지, 주의해야 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이저 제모의 원리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레이저 제모는 결국은 털을 태우는 게 아니라 모낭 안에 있는 털을 만들어내는 줄기세포를 파괴시키는 건데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왁싱과 가장 다른 차이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그 줄기세포를 잡을 수 있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털에는 멜라닌 세포가 만들어낸 멜라노좀이라는 색소 덩어리가 있는데 그게 털 뿌리 부분에도 있어요. 그래서 레이저를 쏘게 되면은 그 부분이 이제 열을 받아서 이제 열로 파괴되는 원리죠. 시술할 때 제일 많이 여쭤보시는 게 이거 왁싱할 때랑 비교하면 어떤 게 더 아프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그래서 왁싱을 한번 해봤어요. 왁싱을 해봤는데 비교가 안 되는 통증입니다. 제가 제 얼굴에 직접 제모도 해보고 왁싱도 해봤는데 왁싱은 이제 털을 뽑는다는 느낌이라면은 제모는 털을 터트리는 느낌이죠. 털 뿌리를 터뜨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아픕니다. 여러 가지 쿨링 같은 기법들이 왁싱에는 못 쓰는데 그걸 이제 레이저 제모를 할 때 사용을 하게 돼서 그런 통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왁싱과 다르게 마취 연고를 발라서 통증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모 레이저는 그런 열 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쿨링 디바이스를 함께 진행을 하잖아요. 뭐 쿨링 스프레이라든지 아니면은 패드를 붙이면서 시술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덜 아플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심부에서 느껴지는 그 감출 수 없는 그 고통은 정말 감춰지지가 않더라고요. 제모 레이저를 하고 나서 좀 생각해야 될 반응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제모를 하고 나면은 제모한 부위에 이제 열감도 있고 붉은 홍반도 생기고 이제 부어오르기도 하고요. 심지어 열 에너지가 이제 강하게 축적된 경우에는 이제 자잘한 물집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 물집은 생기지 않는 선에서 끝나기는 하지만 그런 홍반이나 붓기 이런 것들은 한동안 좀 지속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레이저를 선택하게 되는 어떤 그런 기준점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기준점은 명확하게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만약에 명확하게 어떤 레이저가 무조건 좋다고 하면은 다른 레이저들이 있을 수가 없죠. 각각 장단점이 있다고 보면은 저렴한 레이저들이 있고 조금 더 비싸면서 효과가 빠른 레이저들이 있고 약간 덜 아픈 아이들이 있고 좀 많이 아픈 아이들이 있고 그렇게 종류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보통 환자분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면서 얘기를 나눌 때 가장 중요한 건 쿨링 디바이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쿨링을 해서 당신이 어떻게 편하게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떤 간격으로 받을 수 있느냐. 젤을 바르지 않는 레이저도 있고 또 젤을 바르는 레이저도 있거든요. 이 레이저가 제모가 더 잘 되고 어떤 레이저가 제모가 덜 된다라는 건 사실 큰 차이는 저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모하실 때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털 이거 어떻게 하고 올 거냐, 이거 털 잘라서 오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혹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으시던가요? 저는 보통 남자분들 경우에는 오후에 오시는 경우는 오전에 면도 가볍게 하고 오시라고 하고요. 아침 일찍 오시는 경우에는 전날 저녁에 면도하고 오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루 정도는 길러주고 오는 게 좋죠. 너무 길게 해서 오면은 레이저 빔을 쏘면은 그 빔을 맞는데 머리카락이랑 모낭이 있는데 머리카락이 너무 흡수를 많이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모낭을 감추기 때문에 전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루 이내로 잘라 오시면 효과가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곤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길게 길러서 오실 때는 어쩔 수 없이 병원에서 쉐이빙을 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짧아져 버리니까 이 레이저가 조사되고 열이 끓어오르는 포인트가 좀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시간을 두고 수염을 좀 길러 오시면 훨씬 더 효과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주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술을 하거든요. 저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을 말씀드리긴 하는데 실제로는 저희는 3주 간격으로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보통 시술할 때 이제 레이저를 쏘더라도 골고루 빛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빛을 받는 부분도 있고 못 받는 부분도 있어서 안 받는 부분도 분명 있을 거라 생각해서 저는 한 주 짧게 말씀드립니다. 옛날부터 배워왔던 대로 4주 간격을 했었는데요. 모발의 주기가 생장기, 퇴행기, 휴지기가 있습니다. 이제 각각 머리털이 나 있는 상태,
줄어드는 상태, 쉬고 있는 상태인데 그 기간이 각각 3개월, 3주, 1개월에서 3개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모를 할 때는 이 생장기를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 동안은 머리카락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모빔을 쏴도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숨어 있는 기간 동안을 텀으로 둬서 한 달에서 3개월 사이에 한 번씩 해주면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건 결국 횟수일 것 같아요. 전현무 아나운서님을 예를 들어볼까요? 그 정도 느낌의 제모다. 그럼 보통 몇 번 정도 하시면 만족스러운 결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으세요? 참 어려운 이야기네요. 이게 제모라는 게 이렇게 막 탁 칼로 썰듯이 되는 게 아니라서 저는 10번 이상은 해야 된다고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저는 보통 한 달 간격으로 시술을 하시다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 나시면 그 다음부터는 간격을 좀 넓히셔서 2달에 한 번이나 석 달에 한 번 정도는 유지 관리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들 영구 제모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영구적으로 제모가 되는 거는 아니고요. 처음보다는 훨씬 이제 가는 털로 다시 자랄 수는 있는데 반영구적이라고 보시는 게 더 맞기는 하고 그래도 최대한 한 6개월 정도는 좀 깨끗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영상을 검색해서 보시는 분들은 가장 궁금했던 건 내가 왁싱을 해야 될지 아니면 레이저 제모를 해야 될지 어떤 게 나에게 이득인지 그게 제일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레이저 제모를 추천을 드리는 게 이제 왁싱 같은 경우에 순간적인 깔끔함은 더 클 수 있습니다. 완전히 내 얼굴에서 모발이 사라지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왁싱은 근원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지는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뽑고 나서 바로 모발이 자라나는 거기 때문에 좀 근원적으로 모발의 줄기세포를 건드릴 수 있는 제모를 꾸준하게 해주시면 결국 비용적으로도 그리고 내원하는 간격적으로도 훨씬 더 수월하게 모발 관리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모 레이저 하기 전에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수염의 길이, 그러니까 면도를 언제 해야 될지, 그리고 두 번째, 털을 뽑고 와야 되는 건지 이것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인터넷 찾아보시면 태닝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먼저 이제 털 길이인데요. 털 길이는 이제 어느 정도는 길이가 있는 게 레이저 빛을 잘 받아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전날에 면도를 좀 깔끔하게 오시면은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털을 일단 뽑고 오시면은 제모를 하기가 어려워요. 타겟을 하는 털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제모가 하기 어려운 상태니까 제모하러 오실 때는 이제 털을 뽑거나 왁싱을 하거나 이런 상태로 오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태닝하고 오시는 건데요. 주변 피부가 털만큼 까맣게 되면은 주변 피부도 레이저 제모를 할 때 같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진하게 태닝된 상태가 아니면 제모를 할 수 있지만은 진하게 태닝된 피부에는 이제 제모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태닝은 꼭 하지 않고 오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제모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피부는 오늘도 맑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